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현재 명일 전통시장에서 매니저 업무를 맡고 있는 조광호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연락을 받아가지고 제가 여기 섰는데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올린다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들이 다 안 한다고 손사래를 쳤대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은퇴할 나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 한번 경험, 그리고 특히 제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겪었던 것들을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시작한 매니저로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야, 나는 저런 거는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만 알고 가시면 조금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목이 사업비 정산 업무인데, 사업비 정산 업무를 하기 전에 제가 겪었던 몇 가지를 이제 먼저 시작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네? 예, 넘어갔는데. 흔히 이제 매니저가 어떤 일을 하느냐, 여러분 지금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뭐 저하고 달리 하기 전에 벌써 교육을 며칠 받았고, 또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벌써 오늘이 2일차인가요? 또 이 집합교육 2일차, 4회차까지 이렇게 교육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초반에 교육을 받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를 이제 소개해 드리자면, 저는 3년 전에 구청에서 공고가 난 서울시 매니저, 그래서 매니저란 말이 되게 좋아 보여가지고 이거 한번 지원해 봐야겠다 했습니다. 저는 원래 은행의 지점장을 역임하고 은퇴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자 하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별로 받아주는 데가 없는데 그 공고에는 결격 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모르고 지원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원을 해가지고 갔더니 면접 장소에 전부 젊은 아가씨들이 촥 앉아 있는데, 아, 그런 거였구나. 나는 아니네. 그리고 면접을 있는 대로 보고 이제 집에 돌아갔죠. 돌아갔더니 연락이 공고가 떴는데 역시 이름이 없었어요. 당연히 없겠죠. 뭐 젊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그런 여자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합격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조금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구청에서 담당하는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6월부터 디귿 시장으로 좀 출근해 줄 수 있겠느냐. 아,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차점자였나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왜 그만두셨나요? 저 앞에 당첨되신 분이. 그랬더니 그분은 6월까지, 그때가 2월 달이었는데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다른 데 좋은 직장이 났기 때문에 그쪽으로 취직을 해서 가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할 수 없이 차점자로서 됐답니다. 아, 예, 그러죠. 하고 6월 달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죄송한데 M시장,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 시장으로 당장 좀 출근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그 지역 화폐라는 것을 그쪽 아르바이트를 한 6개월을 해가지고 그 시장을 알아요. 현재 우리 시장입니다. 왜 아냐면 거기가 지하실이에요. 여러분 지하실에서 근무하시는 분 있어요?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잘 나오셨어요. 오늘 같은 날 지하실에 있으면 습해서 죽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지상으로 옮기십시오. 제가 그 얘기도 조금 이따 해드리겠는데, 정산 얘기보다 훨씬 그게 더 재미있을 겁니다. 지하실에 있으니까 이게 특히 이런 장마 기간에는 무지무지하게 습해요. 습하고 어느 날을 출근해서 불을 켰더니 바닥에서 찬란하게 빛나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습기가 올라가서 물방울이 맺힌 거였어요. 제가 그래서 종이 신문지를 다 덮고 그 사진을 찍어서 상인회 회장 그리고 구청 담당자한테 다 보냈어요. 당장 사무실 바꿔주세요. 근무 못하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는데 조건이 너무 안 좋아요. 특별히 시장에 있는 지하 상가들은 오래됐고 또 그것을 리모델링할 여력이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통풍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팬으로 빨아들이기는 하는데 들어오는 공기가 없어. 옛날 구조예요. 그래서 있으면 공기가 탁하든지 습하든지 해가지고
지금부터는 프로폴리스를 많이 드셔서 면역력을 강화하시고 약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옮겨달라고 회장님을 졸라서 구청에 로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명의를 그렇게 주저했어요. 지하실인데 안 좋은데 그랬는데 간곡하게 구청 담당자가 부탁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계속 봐야 되니까 2년 동안은 한번 가보죠. 그러고는 그 시장을 갔어요. 갔는데 시장을 갔더니 전 매니저가 없어요. 왜 없냐 그랬더니 하루 딱 근무하고 그만뒀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인수인계를 쫙 해주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첫날 어떤 상인하고, 그 사람이 이제 민원이 좀 있었는가 본데, 이 매니저가 여자분이고 좀 나이가 젊으니까 대놓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 상인의 수준들. 뭐 이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 매니저가 난 이러고는 근무 못해. 그러고 그만둬버렸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제가 디귿으로 가려다가 M으로 다시 방향을 바꿔서 간곡한 요청에서 와서 지금까지 3년째 코를 껴가지고 있는데, 있어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제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전부 인수인계를 받으셨나요? 전임자들한테? 왜 안 받았죠? 그래요.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 저도 그만둬버렸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장 업무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부 좌충우돌, 부딪히면 전임자한테 전화해가지고 혹시 시간 됩니까?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을 처리를 했어요.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그것도 좋아요. 좋은데 이제 재밌는 얘기가, 제가 이제 근무를 2주째 하는데 회장님이 여자분이었어요.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내려오면 전에도 얘기 들어오니까 매니저 잡아놓고 한 2시간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앉아가지고 듣다가 일해야 되는데 안절부절 못하고 그 전전 매니저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다 듣고는 이렇게 하시고 나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기에 제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는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뭐냐면, 그런데 저도 은행 생활을 32년간 하고 퇴직을 해서 이렇게 명예롭게 있는데, 조금이라도 부정이라든지 저에게 좀 이런 좀 불미스러운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의가 아니면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색이 확 변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다 알았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처음에 가서 한 달 안에 맞닥뜨린 문제점들이 이걸 겁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간에 상인의 회장은 명예직입니다. 그 사람들이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명예직인데, 그렇기 때문에 권위에 대해서 자신을 좀 있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축혀주고 또 이렇게 맞장구도 쳐주고 이렇게 해주기를 좋아하는데, 제가 다 듣다가 2시간 만에 한마디로 염장을 그냥 질러버렸더니 얼굴색이 변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셨어요. 이제 지하니까. 올라가셨는데 그 다음날 구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당장 들어와라.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회장님이 당신 바꾸라는데 뭔 일을 했길래 이런 저기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상품권 교환도 하고 오늘 수납해서 내일 나가야 되고 하니까 지금 못 가고 금요일 날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금요일 날까지 이제 저는 회장님한테 내색을 안 하고, 회장이 나를 버렸구나, 나랑 근무 못 하겠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생각을 하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금요일 날 들어갔어요. 금요일 날 들어갔는데 우리 구청의 과장님께서 좀 잘 지내세요. 예? 왜 그러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셨나요? 그랬더니 처음에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매니저는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기분 나쁘다고 바꾸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난감하죠. 다 배정을 인사정책위에서 배정을 한 건데 이걸 이제 와가지고 바꾸라 그러니까 난감해 하는데, 제가 들어가는 금요일 날 들어가기 전에 회장님이 구청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견뎌보니 일을 되게 잘하더라. 그래서
그냥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하면서 모르는 척하고 지금까지도 그 전 회장님하고는 제가 그만두라 했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상처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척하고 지내왔습니다. 3년째 그렇게 지내왔어요. 지내고 가지고 이제 상인들 일을 하면서 올해는 또 저희가 그 총회가 있었어요. 총회를 해가지고 회장님이 바뀌었어요. 바뀌는 과정에 뭐 전임자에 대해서 이게 어느 뭐 정권도 마찬가지로 그렇겠지만 전임자의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하겠다, 뭐 회계 조사를 하겠다, 뭐 통장을 가지고 근거를 밝히겠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주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낀 점 몇 가지를 이제 한번 소개를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매니저 업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상인의 행정이고 구시 관련 업무, 뭐 기한하고 실행하고 보고하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구시만 아니고 공단이 있죠. 우리가 하고 관계하고 있는 공단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온누리 상품권 수납, 환전, 배분. 제가 온누리 상품권을 수납할 때 조그만 미니 그 개수기가 있더라고요. 그 개수기를 전임자들은 들고 다니면서 했는데 저는 이제 은행 출신이니까 그 정도는 뭐 기본으로 하거든요. 뭐 특히 제가 또 연수부에서 신입 회원들한테 그냥 눈물 쏙 나게 하면서 종산 횡산하면서 그걸 가르쳤기 때문에 잘하죠. 그래서 그게 귀찮아가지고 자꾸 에러가 나요. 그리고 틀려 한 장씩. 그래서 서가지고 몇 장이십니까? 그러면 확인한 다음에 서니까 와 되게 돈 잘 센데. 그래서 배운 게 이겁니다. 전직이 이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이제 했어요. 하니까 나중에는 그 고객 상인께서 이제 저를 믿고 어떻게 해주냐면 제가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중에 좀 좋은 데지만 제가 일하기 쉽게 고무줄로 묶어서 상회 이름 그리고 몇 장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제가 가져가서 기계로 세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전부 다 알아듣고 그렇게 하라 그래요. 이제 신뢰가 한 3년 정도 이제 지나다 보니까 쌓인 거죠. 그래서 혹시 이제 들어가서 틀리면은 전화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재작년에 우리 이 개수 업무가 바뀌었는데 전에는 이게 아니었어요. 스캐너 하나씩 이렇게 바코드 찍고 그랬거든요. 근데 세상 좋아져 가지고 요즘은 개수기로 촤르륵 읽으면 컴퓨터로 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와가지고 몇몇 분이 화면을 보면서 제가 일부러 이거 자 한번 세볼게 보세요 해가지고 촥 세면 여기 나타나고 이러니까 와 되게 좋네 이래요. 그러니까 장수 나오니까 오늘 몇 장 수납했다 이거 거짓말을 안 하는 거죠. 제가 떼먹을 리도 없고 금액하고 딱딱 맞으니까. 그래서 이 온누리 상품권 수납 환전 배분 업무가 이제 되게 좋은데 저도 몰랐는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상품권을 어떻게 하냐면 손님 걸 받아가지고 현금을 원하시는 분은 현금으로 드리고 계좌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계좌이체로 드려요. 근데 어떤 시장을 또 보니까 현금은 절대로 안 주고 전부 계좌이체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현금도 주시는 분. 그렇죠. 일부밖에 없죠. 계좌이체를 하는 데가 참 좋은 데예요. 편하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전체를 그 엑셀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져가면 계좌이체를 하는 게 좋은데 현금 가져가면 현금도 봉투 나눠주고 사인 받고 이러잖아요. 그죠? 자, 요 상품권은 뭐 잘 아시겠지만 얼마 안 되신 분이 여기 3분의 2가 되신다 그래서 이따가 화면에서 제가 한 가지 팁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인 지원 업무 이런 게 있죠. 상인 지원 업무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많이 지원하냐면 처음에 딱 가니까 우리 그 옛날 어닝 이렇게 공사해 놓은데 거기 나뭇가지에 낙엽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인께서 우락부락한 상인이신데 저보고 저 뒤에 올라가서 저 어닝 위에 있는 나뭇가지 좀 긁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전에는 여자 매니저였는데 여자 매니저한테도 저런 걸 시켰을까? 그리고 뭐 처음이니까 예. 그러고는 이제 저희 실장이 다행히 젊으신 분이에요. 둘이서 그 아주 조금 가파른 그 위에 이제 가게들이 있었는데 거기 옆으로 큰 그 긴 사다리를 들고 가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는데 다리가 밑을 쳐다보니까 한 30m 되니까 덜덜덜덜 다리가 떨리고 그걸 긁어내면서 내가 이러면서까지 이 나이에 매니저를 해야 될까?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분들한테서 절반 돈을 걷고 상인회비 돈을 이제 절반 걷어가지고 매년 가을이면 낙엽을 제거하는데 업자를 시켜서 합니다. 한 50만 원 주고 위에 있는 낙엽을,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빗물통이 막히니까. 특히 가을에는 낙엽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뭐 그런 업무도 있는데, 그런 업무도 있는가 하면 조그만 점포에서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보리굴비 뭐 5,000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만들어서 코팅까지 해가지고 이제 제공을 해드려요. 서비스를 해드리는데, 그게 왜냐하면 이제 300원씩 받아요. 코팅비. 문방구 가면 1,500원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상인들을 또 돕는 의미에서 그런 거 해가지고 1,500원을 300원씩 받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자기네가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건 해주니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이런 거 말고도 여러분들 이제 처음이신 분들이 이제 저거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호가 새로 들어와요. 새로 들어오면 온누리 상품권 지류 뭐 온라인 어떻게 등록하느냐, 제로페이 어떻게 하느냐, 농활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 이제 신청이 이제 많이 들어오죠.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상품권을 하다 보면 훼손이 나오잖아요. 그 훼손은 그 대전 본사로 등기로 보내죠, 여러분들. 네, 그런 업무까지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상인의 지원 업무고, 또 저희는 없어요. 워낙 시장이 작으니까 땅도 비싸고 명일동이. 그래서 없는데 다른 데 보니까 고객센터 화장실이 있어서 거기에 서울시에서 공공근로 쪽을 많이 보내줘서 청소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을 총괄해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런 업무도 이제 하고 있죠. 시스템, 각종 회의 준비, 시스템 운영 유지, 뭐 상인회비 수납. 이 상인회비도 자동 납부를 하시는 분이 있고 현금으로 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내시는 분들이 주로 큰 점포고 메인 상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자동 납부를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회장이 미우면 안 내야지. 정권이 바뀌고 마음에 안 맞으면 상인에 안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무섭구나. 저도 많이 이제 겪었는데, 상인들이 이렇게 잘 해주고 서로 가깝다가도 어떤 문제가 탁 충돌이 돼버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안면 몰수하고 그냥 삿대질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나한테 왜 이럴까 하고 섭섭한 마음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참아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하다 보면 다 만족하는 업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아내셔야 되죠. 그 다음에 각종 민원 해결. 민원 해결 중에 재밌는 게, 처음에 제가 상인들하고 좀 가까이 이렇게 신뢰를 얻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 끄트머리 이제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그 끝에서 트럭을 가져와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 마늘이든지 야채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우리 시장이 시작되는 데가 전부 야채 가게, 거리 가게, 야채 가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되게 억울하죠. 저기서 조금 싸게 팔고 그러면 자기네는 세금 내지, 그 거리 가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사용료도 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내는데 저거 파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불러요. 전화로 불러가지고 바깥에서 사람들 쫓아달라고. 나갔죠. 나가가지고 죄송한데 여기는 상인 시장이니까 저 한 블록 나가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요 공원 옆이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상인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여기 있는 상인들은 세금 내고 전부 자기 역할 하고 있는 분들인데, 세금 한 푼 안 내면서 트럭으로 가지고 이렇게 장사하면은 이거는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장 나가세요. 그랬더니 안 나간다. 네가 뭔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침 딱 보니까 그분이 그 트럭을 주차해 놓은 데가 그 주민센터에 전기차 충전하는 거기다 주차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고 그 손님한테 그분한테 보여주면서, 지금 당장 안 나가면 이거 구청에 제보해가지고 벌금 물려버리겠다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이 양반이 아차 싶었는가 봐요. 그랬더니 차를 빼더라고요. 와, 그리고 돌아오는데 상인들이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와, 저렇게 조그만 애가 소리도 되게 크네. 그리고 또 뭐 그 사진 찍어가지고 그러는 센스도 있네.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쪽 동네를 완전히 그냥 신뢰를 얻는 그런 계기도 됐었는데, 시장에 있다 보니까 별의별 민원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 하나는 미친 학생인데 좀 안 됐더라고. 그 들어오면서부터 카메라를 가지고 상인의 지하에 있는 그걸 막 찍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뭐 그랬더니 이 상인의 이 시장은 불친절하고 뭐하고 뭐하대. 그래서 나가시라고, 여기 상인회니까 업무 용건만 얘기하시고 나가시라니까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불러라 그러는. 그래서 제가 일부러 112 신고를 한 척 핸드폰을 누르면서, 경찰이시죠? 여기 이상한 사람 하나 있는데 당장 좀 잡아가 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도망을 가는 거예요. 또 그거는 또 몇 번 이렇게 잡혀봤는가 봐. 물론 이제 그런다고 저 유치장에 가는 건 아니고 부모님 불러가지고 부모님을 모시고 가게 하겠지만, 그런 이상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가게에서 그 가게는 박리담회를 하기 때문에 카드를 2만 원 이상만 받고 안 받아요. 2만 원 이하 할 때. 저희가 그렇게 권유를 했는데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제발 여기 카드 좀 쓰게 해달라고. 이거 민원 넣겠다고. 넣으시라고. 제가 소비자 보호원 가르쳐 드리겠다고. 막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근데 그 가게들이 자기만의 장사 특징이 있어요. 그분들은 죽어도 2만 원 이하는 자기네 카드값 제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못 하겠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권유는 하되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옛날 영화에 나오는 조폭처럼 가가지고 그냥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토마토 박스 발로 차면서 당장 고객선 안쪽으로 집어넣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민원들이 제기되는데, 구청에서는 저희한테 미루고, 저희는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나와서 과태료도 안 끌어주면 해결할 방법은 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싸우고, 그래도 하여간 설득을 해가고 회장님까지 동원하고 임원까지 동원해가지고 삥 둘러서가지고 다른 데 다 지키니까 당신네도 좀 넣어주십사.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하여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상인의 업무는 뭐 저희는 저희 시장을 예로 들었지만 다사다난하다.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다. 그거를 여러분이 지혜롭게 좀 잘 풀어 나가셔야 된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안 넘어오네? 예. 제가 아까 우리 회장님하고 처음에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 트러블 얘기를 계속하면, 그래서 올해 2월 달이 제가 원래 만기예요. 만기인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지원을 하라 그랬더니 지원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올해도 1년 더 지원을 하는가 보다 했는데, 1월 달에 전화가 와가지고 1년 11개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그러고는 이미 전에 서울시 매니저를 저 대신에 추가로 뽑는 거로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놨어요. 지원을 해놨는데 2월 달이 되니까 1월 달에 통보가 오니까 저랑 그렇게 싸웠던 그 회장님이 공단 쪽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원래는 서울시 매니저를 받기로 됐는데 나를 공단 매니저로 바꿔가지고 계속 근무하게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싸우면서 정들고 신뢰가 좀 쌓인 거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단 매니저로 어렵게 해가지고 제가 근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2월 달에 정기 초계를 해서 회장님이 바뀌었어요. 회장님이 바뀌니까 새로운 회장님도 처음이지, 또 새로 매니저가 와도 처음이지. 그러면 상인의 맥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아마 그걸 미리 예견하셨는지 당신이 계속 있어야 된다. 일을 잘해서 그런 건지 제가 그다음부터 이걸 좀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근무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러면서 몇 가지를 이제 제가 연수부 출신이라서 그때 이제 우리 직원들 가르칠 때 했던 몇 가지를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례를 가지고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저를 반성해 보건데 그런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은행을 은퇴하고 여기는 이제 제2의 인생이니까 다녀도 그만 안 다녀도 그만, 이런 마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말투가 아마 그 회장님이나 다른 분들 보시기에는 좀 건방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부딪히고 나니까 이제 깨달았어요. 항상 긴장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예전에 나는 있고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고 바닥이다. 이제 밑에서부터 다시 올라간다라고 신뢰관계를 쌓아야 되겠다 싶어서 자랑과 험담을 삼가라. 또 부드러운 말투. 특히 남자들은 말이 짧아요. 뭐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 뭐 하면은 저도 와이프한테 그 경상도 사람들처럼 뭐 아는 밥도 자라 뭐 이런 식으로 경상도 말이 아니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는가 본데 그렇게 답이 좀 짧아요. 짧은데 이것도 근무를 하면서 좀 부드럽게 해야 되는구나. 저분들도 나를 어려워하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조금 부드러운 말투. 그리고 세 번째가 공감. 상인들이 뭘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이래버리면 항의하러 왔다가 상처만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죠. 저라도 그랬겠습니다. 라고 앞에 붙이고 얘기해 주는 것이 아마 대화의 기법이 아닌가 싶다. 정직한 대화 필요하고요. 눈을 보면서 하는 대화 필요합니다. 눈을 보면 다 알아요. 거짓말하고 있는지 진짜인지. 요거는 뭐 심리학자가 아니더라도 다 금방 나타나는데. 7대3의 법칙을 아시나요? 듣기는 70%를 듣고 내가 말하는 거는 30%만 말하는 겁니다. 많이 들어달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달라. 그 얘기를 너무 잘하니까 우리 회장님은 2시간씩 저한테 일 없으면 와가지고 강의를 하고 5년 전에는 말이야 뭐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러시군요. 공감 있잖아요. 그러셨죠. 저래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들어줘요. 어차피 그래도 뭐 일은 되니까 전화 오면 전화 받으면 되니까 특별히 일 없으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인정과 칭찬도 필요하다. 상인들한테. 그 다음에 대화의 의도를 파악하자. 이게 이제 뭐 때문에 왔는지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뉘앙스를 빨리 왜냐하면 사람들은 처음에 보면 표정과 태도 그 다음에 눈썰미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러면 이건 벌써 따지러 온 거예요. 따지러 온 거고 조금 눈이 깔리고 입술이 좀 이렇게 처지면은 이거는 부탁하러 온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보니까 연륜들이 상당하신 것 같아요. 이번 그 매니저들 분은. 그러니까 아마 인생 살아오셨으니까 상인들을 딱 보면 이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충분히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역지사지. 내가 상인의 입장이 되어서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 존중도 필요하다. 역지사지 하니까 하나 생각나는 게 저희가 이제 재작년에 그 서울 보증재단에서 하는 그 9,800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저희가 품에 올려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프로젝트는 20개 점포에 한해서만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20개 점포에 9,800만 원이 투자되는 거죠. 근데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스크를 통한 방역이었어요. 근데 이 방역이라는 게 그때 시대에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민감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역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딱 방역을 하러 나타났는데 세스코라는 옷을 딱 입고 모자까지 쓰고는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한테 와서 사전에 20개 점포만 방역을 하겠습니다. 그런 거야. 이게 뭔 얘기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려면 전 점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난리 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자기네는 이렇게밖에 계약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는 시행 안 하는 거예요. 회장님께 제가 긴급히 보고를 했죠. 이거 큰일 났습니다. 문제가 터질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5분도 안 돼가지고 상인들이 2명이 뛰쳐내려가지고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하냐면 요 점포에는 20개 점포에 해당이 돼서 그 프로젝트에서 이제 그 방역을 하는데 옆 점포에서 요 집 끝나면 우리 집 오겠지? 근데 싹 건너뛰고 저 점포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 왜 차별하는 거야? 니들이 뭔데? 왜 저 사람들을 해주고 여기는 해주는데 나는 왜 빼는 거야? 이래가지고 싸움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설명하고 설득하고 다음부터는 전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점포가 80개인데 그 점포 이번 그 행사에 해당되는 점포는 20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60개 점포는 아무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개 점포와 60개 점포는 서로 적이 돼버리는 거죠.
저희는 소수인 20개 점포에 혜택을 주고 있는 거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그 점포하고 상품을 사진 찍어가지고 지역 방송에 올리는 것도 있었어요. 보증재단에게. 그걸 하니까 옆 점포는 찍는데 왜 또 우리는 안 찍느냐 이렇게 티가 나니까 이거 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해당이 안 된 소외된 점포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보증재단 하는 것 중에 옆구리를 비틀어가지고 그 업체 들어온 거기에 비닐봉투를 대량으로 만들었습니다. 대량으로 만들어가지고 전 점포 80개에다가 풍성하게 나누어줘서 조금 무마를 시켰어요. 방법이 없더라고. 20개 점포와 60개 점포가 적이 되어가지고 싸우는 이런 형태는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여기 디지털을 뭐 하신다든지 아니면 문화관광 하시는 점포들도 아마 계실 텐데 그런 점포들도 보면은 이 기본이 협동조합이잖아요. 협동조합에 가입된 점포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요. 이런 그 공단의 업무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해당하고 싶어도 안 되는 업종도 있고 또 자의적으로 난 나이가 많으니까 그 복잡한 거 몰라. 온라인 마케팅 이런 거 몰라. 이런 점포들에서는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또 우리가 이벤트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페이백 많이 하죠. 5만 원 이상 구매하면 만 원짜리 온누리 상품권 드립니다. 이런 페이백을 많이 하는데 페이백을 하려면 적어도 영수증이 기계로 나와야 되죠. 카드든지 현금 매출이든지 그거를 가져와야 페이백으로 우리가 상품권을 주는데 거리가게 옛날 말하면 뭐 다라이 행상들 이분들은 나이도 많으니 소득 노출도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냥 현금 받고 팔고 사고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영수증을 제출을 못 합니다. 그럼 그분들한테는 혜택을 줄 수가 없어요. 그 가게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서 어려움이 좀 있다. 근데 그래도 그분들도 오죽하면 그렇겠는가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한번 좀 역지사지로 생각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존중도 한번 해야 되겠다. 이거 거꾸로 넘어가냐? 이게 밑에 거구나. 제가 잘못 눌렀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가는 생각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행사는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행사는 설하고 추석하고 이벤트가 있죠. 그 다음에 계절 이거 안 썼네? 여기 밑에 있네요. 이름이 거창해가지고 이번에 이름 내려왔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전통시장 및 상점 활성화 지원 사업 그래놓고 계절 이벤트 김장 나눔 행사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 계절 이벤트하고 김장 나눔 행사를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예를 들어서 계절 이벤트 더위야 물렀거라 이거 이제 보통 이제 초복 때 많이들 하시는데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상인들이 삼계탕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불우이웃이든지 지역 주민이든지 나눠주는 이런 행사를 하니까 거기에 참여되는 점포들이 한정이 돼 있어요. 한정이 돼 있고 또 전에는 또 뭐라 그랬냐면 저희는 이제 세 군데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그 334로 나눠줬더니 왜 우리는 3인데 쟤네는 4를 주느냐. 또 이래가지고 또 시비를 걸기도 하더라고요. 참 되게 어려운데 이거는 그 상인들이 자기네들의 노력까지 동원돼야 되니까 되게 어렵고 김장 나눔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치를 일부러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희는 힘들어서 올해는 김장은 안 하고 전부 계절 이벤트로 그냥 전부 몰아버렸어요. 더위에 다 삼계탕하고 수박 이제 우리 사거리 삼거리가 있어서 잘라서 행인들하고 모두에게 이렇게 자유롭게 제공하는 그런 이제 행사가 있는데 그런 행사들 그다음에 시장나들이는 얼마 전에 했죠. 하시는 점포도 있죠. 저희도 이거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작년인가는 1,500만 원 줬는데 올해는 500만 원 주더라고. 그거 가지고는 다양한 이벤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요청을 드렸는데 페이백을 하겠다 했더니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들 유치원 어린이들 견학하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 하려면은 그 상품권 만들어야 되죠. 그거 다 수거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 돈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는 포기를 했는데 하여간 그런 시장 나들이 행사가 있고 이제 가을 되면 이제 많이 벌어지는 게 온라인 마케팅. 작년 같은 경우는 1, 2, 3, 4차를 내리줬다가
4,000원 주고는 뺐더라고요. 이제 작년에 이제 행사하고 빨리 이제 스톱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아직 연락이 봄에도 했으면 좋겠는데 봄에는 안 하고 아마 가을에 몰릴 것 같아요. 온라인 마케팅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행사. 저거는 지난번에 나왔었죠. 행안부에서 나왔던 건데 지역 특성 살리기, 로컬 디자인, 골목 경제 활성화, 뭐 일자리 지원센터 활성화 이런 건데 이게 금액이 커요. 금액이 크는데 요거는 여건이 되는 점포들에 한정이 되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하고 우리가 저거 하고 있는 뭐 중소벤처라든지 소상공인 그쪽 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 하여간 행사들이 있다. 그 다음에 안심 디자인 사업이라고 지난번에 했어요. 저희는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열심히 보드까지 만들어가지고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 해가지고 냈는데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뒤끝이 있어요. 그래서 시청 담당 단체 전화를 했죠. 왜 떨어졌나요? 딴 사람 같으면 예 그럴 텐데 저는 뭐 내일 그만둬도 뭐 별로 저기 뭐 연금도 나오고 아쉬울 게 없으니까 저 무대뽀예요. 아마 여기 저랑 전화 받으실 총괄 매니저랑 뭐 그런 분들 제 소리만 들으면 또 전화 와서 그럴 거예요. 근데 좀 정직하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죠. 저희가 왜 떨어졌나요? 했더니 심사위원들이 보기에 표준화돼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미지 비전을 제시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내년에 해당되실 점포들은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안심 디자인 사업은 그 점포를 지금 막 점포의 배열이 자기네 점포 각각으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엉망진창이고 바닥에 스티로폼 깔고 생선 놓고 사과 박스 깔고 과일 놓고 이러잖아요. 그거를 디자인을 예쁘게 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마다 좀 통일된 표시로 통일된 그 전시대로 해가지고 그 상품을 진열대를 하는데 점포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니까 꽤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제가 기한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회장님이 와가지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저는 이건 당연히 된다. 폼보드 이따만한 거 2장 만들어가지고 제가 거기 사진 과거, 현재, 미래 방향 다시 제시했는데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왜 떨어졌나요? 그랬더니 통일된 유닛, 통일된 상품 진열대라든지 그런 걸 좀 미리 만들어가지고 좀 제시를 했으면 됐을 텐데 그게 없었다. 과거 엉망진창이었다. 이것만 너무 장황하게 설명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하시는 여러분 상인회가 있으면 제 말을 참고해가지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 운영 인력. 이거는 뭐 잘 아시죠? 딜리버리 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고 밀키트 지원 사업도 있어요. 근데 이 밀키트는 젊은 사업자들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저희 시장에도 정육점 하나가 정육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밀키트로 해가지고 집에서 그대로 넣어가지고 끓이면 요리가 되고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요리가 되는 그런 저기로 있는데 이런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원을 해줘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되게 어려워하고 저런 건 못해. 우리는 해당 안 돼.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아쉬워요. 저희 시장도 평균 나이가 70이에요. 평균 나이가 70이고 최근에 이제 아들을 한테로 물려준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오자마자 여기 쿠팡이츠 되나요? 이것부터 물어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전통시장은 다 죽어요. 그냥 지금 시장을 찾는 그 사람들, 가까워서 찾는 사람들, 노인네들 이제 다 돌아가시고 나면 누가 시장에 오겠습니까? 여건도 열악하고 또 춥지요, 덥지요. 하나로 된 카트 하나 준비되어 있지 않죠. 주차장도 제대로 없는 이런 전통시장을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앞으로 이렇게 서울시라든지 공단에서 어떤 지원이 나오면 매니저 여러분께서 이거를 딱 캐치해가지고 요거는 우리가 한번 해보자. 힘들어요. 기한하는 게 힘들지만 하면 보람은 있을 겁니다.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자체 행사는 뭐 대표적인 게 윷놀이 같은 게 있죠. 저도 설마 윷놀이를 할까? 우리 저 땅도 없는데 근데 그 좁은 삼거리에서 펼쳐놓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리고 이 윷놀이 같은 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상인들 자기 본성이 다 나와. 우기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냐, 유시냐,
이제 유시냐 거리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 막 서로 삿대질 해가면서 엄청나고요. 편을 동편, 서편, 남북 이렇게 나눠줬는데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은 편 꼭 해야 돼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재밌어요. 그래도 뭐 놓고 먹고 이러니까 웃고 즐기면 돈만 있으면 되는데 구청에서 돈은 안 주고 우리 보고 진행하라니까 그게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상품권 환전을 하면 수수료가 나오죠. 수수료를 유익하게 아마 상인의 그 경비로 쓰시고 계실 겁니다. 저희도 이렇게 일정 비축이 되면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상인의 경비를 해결 못하는 자부담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큰 것들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비용에 쓰고 있어요.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많이 있죠. 여러분 천일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제 가셔가지고 그거 하다 오셨어요? 안 해요? 와, 천일염이 막 야당에서 저기 난리치고 막 이거 저거 하니까 시민들이 천일염을 빨리 구하겠다라 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 상인들도 천일염 또 언제 하냐고, 천일염 언제 하냐고. 그래서 와, 수요가 엄청 많구나. 그리고는 이번에 천일염 공문이 떴을 때 뭐 먼저 돈을 보내라, 그만큼만 주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먼저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3팔레트, 아니 4팔레트 47 28 280개 팔겠다. 그러고 딱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제 먼저 상인들한테 이거 조기 품절될 것 같아서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우리 저 내부망으로 해가지고 빨리 먼저 신청하십시오. 그랬더니 이틀 동안에 몇 개 들어간 줄 알아요? 상인들 거? 8개 들어왔어요. 폭망했습니다. 제가 또 하나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상인들은 아우성을 칠 때 이미 자기 살 거를 다 확보를 해놨어. 뭐 김치 만들어 파는 데라든지 뭐 떡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확보를 했어. 그러면서 뭐냐면 이미 샀어요. 미안해요. 근데 저희한테는 막 독촉을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고. 천일염 이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서상년에 연락하니까 서상년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합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랬는데 진짜 너무 허무해요. 그래서 지금 한 발에도 취소하고 나머지도 지금 옆구리 비틀어가지고 조기 품절될 수 있사오니 이러고 우리 고객 DB가 1200명 정도 되거든요. 한 번 보내면 6만 원씩 깨져요. 문자 메시지. 그거 보내면서 지금 조기 품절 하는데도 별로 안 들어오더라고요. 시민들도 이미 다 확보했어. 지금은 완전 끝물이에요. 제가 회장님하고 또 한 대 맞았습니다.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상년에 반납 좀 해주세요. 우리 취소하랍니다. 조금밖에 안 하랍니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근데 원래 오늘 오는 날인데 비가 오는 바람에 다행히 7월 3일 날 온대요. 근데 여러분들 7월 3일 날 교육이죠? 아유, 잘 됐네. 20kg짜리 들어 나르려면 힘들잖아. 특히 여자의 몸으로는. 저도 힘든데. 네? 내릴 때 어떻게 합니까? 상인들 일부, 그리고 매니저, 실장 뭐 다 동원되잖아요. 트럭에서. 지게차로 내리면 그것도 옮기고. 또 친절하게 갖다 주라면 구르마 끌고 갖다 줘야 되잖아요. 야, 그래서 저는 이 매니저 여자가 어떻게 했지, 여태까지? 그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무들이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해나갈 업무고 제가 뭐 그 충분히 중요한 건 아니고